네, 120억 광년에 백궁의 기운이 모여 있어 밟으면 여러분의 운과 운명이 변하기 시작하고 백궁 가는 연습을 하고 백궁을 경험하는 이곳 하늘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축드립니다. 모두 내 탓이요 하는 피해 의식이 없는 분이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절대적 윤리인 군사부 일체, 부모님, 대통령, 스승님을 탓하지 않도록 합시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백회와 120억 광년 거리에 백궁을 연결시켜 축복과 성령을 넣어주어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시켜주고 계십니다. 즉, 각 개개인의 콘텐츠와 허경영 신인님이라는 통신망이 연결되면 백궁과 연결되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축복, 성령을 전화로 대신 받아도 이름만 말해도 백궁에서는 정확하게 신인님의 분신인 성령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갑니다. 오늘 또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신인 허경영 본자님께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려 하십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아련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늘궁에 와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 하루를 굉장히 뜻있게 보내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보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늘궁에 와서 허경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또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궁 밖에 있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하는 건 기적이 아니야. 그게 다 물거품이지. 그러니까 하늘궁을 오늘 찾아왔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늘궁 땅을 밟았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늘궁에서 허경영을 만났다는 게 기적이고, 허경영의 신인 허경영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천사가 들어온다는 게 기적이고, 에너지를 받아서 몸을 치유하는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늘궁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한번 먹으면 무한대의 기적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그 기적은 다음에 백궁에 가서 보면 무한대라는 거 알게 돼. 끝이 없는 기적이 반복되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지구에서 헤어진 어머니를 불러서 다시 백궁에서 만날 때, 그 먼저 간 어머니를 나중에 만날 때 기적일까 아닐까? 기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궁에 가면은 초등학교 동기를 불러서 만나. 자기가 부르면 다 오게 돼 있어. 그럼 그 반가워 안 반가워? 이런 지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백궁이에요. 알겠죠? 그럼 뭘 거기서 깨닫냐? 야, 내가 그때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것만 백궁에 앉아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때 내가 왜 하늘궁을 가지? 왜? 그때 좀 빨리 가지. 처음에 몇 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갔을까? 조금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도 와서 다행이다. 그래도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난 게 그게 기적이다. 이해가죠? 모든 인생이 요새는 전반부 50년, 후반부 50년이야. 옛날 같지 않아 명이 길어져 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졌어요.
전반부 50년은 죽기 살기로 탐진치를 가지고 뭘 성취한다, 쟁취한다, 뭐 부모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고 효도해야 되고 이래서 바쁘죠. 누구나 열심히 전반부 50년을 뛰어보니까 결혼도 못한 사람, 애도 못 난 사람, 변변한 시집 장가도 제대로 못 간 사람이 많아. 전반부 50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하늘궁을 한번 왔다면 시집을 갔든 성공을 했든 못했든 대성공이야. 맞아. 그런데 전반부에 하늘궁 온 사람 대단히 행운이야. 그 전반부라는 건 50살까지는 탐진치 뭐 채우는데 막 주워 넣는데 쫓아다녀. 그냥 허겁지겁 전반부가 지나가 버려. 공부하랴 뭐하랴 뭐 라이센스 따랴 뭐 면허증 따랴 이거는 그냥 사고 내다가 볼일 다 봐. 탐진치가 가장 활개를 치는 그 시기, 인생 50살까지 전반부는 누구나 다 형편없어. 이제 50 이후에 하늘궁을 오는 이 후반부, 이 후반부에 나를 만난다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야. 아니 인생 전반부도 그냥 빼빠지게 뛰어다니다가 다 지나가 버려. 후반부에는 그냥 자식들 결혼해버리고 실업자 돼가지고 그냥 연금이나 받아먹고 빚을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코로나를 걸리고 그 후반부가 뭐 그래 아름다워. 형편없죠? 교회도 삐끗 가보고 절에도 삐끗 가보고 아무 얻어지는 게 없어. 야, 그런데 이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후반부는 탐진치를 버리고 계정학을 지키고 뭔가 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인생 후반부야. 50부터 100살까지. 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좀 건강하게 후반부를 보내야 돼. 맞죠? 전반부는 굴러도 가. 까짓 거 몸으로 때우고 굴러도 50살까지는 가는 거야. 그러면 50부터 100살까지를 가볍게 보지 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인생 후반부에서는 무언가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얻는 결실, 손자, 며느리 이런 거는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 쓰잘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반부에도 전반부에 얻는 그런 거 얻으려고 있나? 인생 후반부에는 무언가 내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환전해야 될 시기야. 환전. 전반부에 벌어난 거 후반부에 환전해야 갈 거 아니야. 백궁으로 가든지 저 세상으로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후반부에까지 주워 모으나로 뛰어다니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그래 안 그래? 환전하나? 하나도 환전이 되질 않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이게. 저 병원에 의사도 와 있지만 맨날 환자 고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년퇴직하고 그냥 죽어. 그 인생이 뭐예요? 병원 하나 만들려고 왔나? 그래 안 그래? 무언가 인생에서 후반부는 이 세상에서 구해서는 될 게 아니야. 저 세상의 걸 구해야 돼. 전반부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탐진치에 빠져서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주워 모으고 구하고 뭐 이 짓을 한대지만 후반부는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 뭘로 내려놔야 돼?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도록 환전해야 돼. 환전. 전반부에 주워 모아놓은 거 후반부에는 복을 덕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하늘궁으로 백궁으로 축복으로 성령으로 천사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잘났대. 호경영이가 신인이 아니라는 걸 내를 나하고 같이 오래 있은 사람들이 그걸 호경영이는 신인이 아니야. 강의를 조목조목 분석해가지고 요래서 신인이 아니야. 요래서 신이야.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아있어. 그런 내 지지자가 있어. 그걸 유튜브로 날려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동조자를 만들어. 여러분 보기에 내가 여러분한테 레벨 준 거 가짜인가? 여러분끼리 해봐도 알아.
어디 인간이 인간에게 레벨을 주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천사 주는 게 가짜요? 천사 빠진 사람 하루에 내 전화 수백 통을 받아. 천사 좀 넣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천사가 가짜면 왜 넣어달라고 그래? 남편한테 욕했더니 나가버렸대. 본인이 해보니까 나갔대. 그럼 그거 가짜요? 나쁜 짓을 하면은 천사의 윤리 규정은 인간들의 윤리 규정보다 높아. 절대적 윤리야. 상대적 윤리가 아니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 가짜요? 나도 밥 먹을 수 있고 여자하고 연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것만 보고 야 저게 연애를 했으니까 저거 신이 아니야, 신인이 아니야 뭐 이럴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야 저건 신인이 아니야. 그런 걸 분석하고 자빠졌어요. 천벌이 임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백궁에서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혓바닥이 안 움직여. 어느 날 갑자기 혓바닥에 잘라내야 되는 일이 일어나 암이 들어가가지고 내 비난하는 소리 전화에다 내가 찌끄리다가 그 혓바닥에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조금 튀었는데 혓바닥이 슬슬 아프더니 의사한테 갔더니 잘라내래. 그런 벌을 받고 싶은가? 내가 줄 수 있어. 신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얼마나 어리석어. 혓바닥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눈알도 날아가고 온몸에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들은 나중에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예요. 이해가시죠? 절대적으로 인생 전반부 50년은 물질을 탐하다가 보냈다더라도 후반부 50년 100살까지는 떠나갈 채비를 해야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후반부까지 그냥 주워 모으느라고. 그래 안 그래요? 후반부에는 하늘궁에 와서 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천사들이 하늘궁에 온 이 천사들이 거할 장소를 하늘궁에 만들어야 돼. 크게 지어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노후에 뭐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준비해야 돼. 백궁 갈 준비. 여기가 대기장소야. 대기장소. 세계의 메카가 되겠지만은 세계인들이 일로 몰려와서 백궁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예요. 이 장흥이 메카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찌 감히 성령 주고 축복 주고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가 누구라고 나와 있는데 심지어 개감률에까지 보혜사형의 해인 시대 온다? 어디 사인불인 신인출이다? 응? 사도야도 조선내다? 섬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그 조선이라는 땅에 온다. 아니 그게 무슨 가짜로 내가 지어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봐봐. 예수가 한 말이야. 한번 들어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됐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래? 나를 보내신 이를 보고 믿는 자는, 그가 나를 보내신 이라는 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야? 보혜사야. 그 자가 나중에 온다는 거야. 그 자를 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는 거야. 백궁으로 간다는 거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가 자기를 보낸 일을, 그게 나중에 올 텐데, 그게 보혜사인데 성령인데 그 자를 믿는 자는 나중에 어딜 안 가? 심판을 안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영생을 얻는 장소가 백궁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니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어. 신명기 37장 읽어봐. 19절. 신명기 37장 19절 읽어. 내가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꼭 내가 성경이나 불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줘야 되겠어? 내가 온다는 거는 다양한 데서 예언이 돼 있어. 30장 19절. 나도 오래돼가지고 30장 19절. 저 가사 하라니까.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됐어. 그건 뭐라고 해놨어요? 축복과 사망, 저주.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얻는 자는 극히 드물어. 그건 백궁으로 가는 자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내 말을 순종하는 자. 그 자는 백궁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저주, 사망.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신명기 30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요한복음하고 두 개 방금 읽어봤죠? 아니 그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보낸 자가 누구겠어? 보혜사야. 보혜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여러분에게 축복도 줄 거 있고, 신명기 30장 19절처럼 축복도 줄 수 있고 저주도 줄 수 있고 생명도 줄 수 있고 멸망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격압유록, 성경, 대장경, 내가 미륵이 온다,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내가 안 나와 있는 데가 있나?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평범한 인간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걸 끝까지 평범한 인간이라고 정언하느라고 그 밤잠을 앉아가면서 그걸 변명하고 앉아있어. 그게 거짓이야. 무슨지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 모든 종교가 레벨이 있었나? 인간의 도덕 점수를 매기는 레벨이 있었냐고. 성령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줬나? 천사를 직접 넣어주고 빼고 했나? 축복을 줬나?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왔으면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 나를 어떻게든 음해가지고 집어넣을 연구만 하고 앉아있나? 그러면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2050년이 되면은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맞이해. 앞으로 10년 후 2030년부터는 엄청난 기후변화에 인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삼척 원자력 발전소 만들려고 하던 자리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국가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우리나라 제일 큰 걸 거기다 만들었어. 거기서 하루에 생산되는 미세먼지, 분진, 이산화탄소가 한국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양이야. 나와. 당진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 서천 석탄 화력발전소 바로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에. 거기서 나오는 석탄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가 4천만 수도 2,500만 수도권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몸살을 앓고 있는지 아는가?
내가 뭐하러 와 있는지 아는가? 내가 알게 해줄 거요. 나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화력발전소에다 석탄을 매일같이 삼척에서 싣고 저쪽에서 싣고 삼척발전소로 저쪽으로 당진발전소, 서천발전소,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실어 나르면서 그 하루에 몇백 번씩 갖다 실어서 하역 작업할 때 그 시커먼 석탄가루가 그 당진, 서천, 삼척 그 지역 주민들의 코로 들어가가지고 진폐증이 걸린 사람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강부도 아닌데 왜 진폐증이 걸리나? 농촌에 공기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이 발전소 때문에 전신에 석탄가루가 날아다녀. 수도권까지 날아와. 수도권의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하고 그쪽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을 내그치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 내가 가만히 참고 있지만 식당마다 있는 휴지, 석탄가루, 또 화장품에서 나가는 플라스틱 가루, 이거 우리가 하루에 카드 10장 정도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로 들어가서 생선으로 들어가서 생선 먹으면 그냥 플라스틱 가루가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 들러 마시면 플라스틱 가루가 막 들어와 코로. 강물에 보면 플라스틱 비닐가 그냥 노다지 떠내려가. 이게 비닐로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침투해 오고 있는지 아시는가 여러분? 알아요? 내가 입에서 말이 안 나와 그렇지. 여러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걸 내가 못 보겠어. 그저 그냥 물밀듯이 그냥 남 욕해가면서 그냥 과학 발전 뭐 그냥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요것만 그냥 미쳐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 내가 왜 지구에 와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러는지 여러분 내가 그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주러 왔는데 아무도 내가 왜 와 있는지를 몰라. 이제 여러분들은 감이 좀 잡히죠? 우리 하늘궁에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이 기적은 또 나한테서 축복을 받거나 천사를 받거나 성령을 받는 이런 기적은 지구가 생긴 이래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다는 거, 오늘 이렇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기적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기적인 그 하늘궁 잔디밭을 걸어다니는 그 자체도 기적이야. 거기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는 거, 여 접수만 하고 가는 거, 그것도 기적이야. 거기서 주중에 나오고 강의를 듣느니 못 듣니 이런 소리 할 거 없어. 그냥 하늘궁에 왔다가 가는 것만도 기적이야. 그저 하늘궁에 와서 한번 허경영 신인이 있는 건물 한번 쳐다보고 절 한번 하고 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야. 기적. 앉을 자리도 없는데 오라고 그랬다는 둥, 이게 무슨 강의장이라는 둥 이따구 소리야. 코로나 시기에 하면 되나 안 되나? 그저 하늘궁을 밟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집에 가면 그냥 기적이야. 맞아요. 불평불만 하면 되나 안 되나? 숨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하 땅굴 속에 가서 숨어서 듣는 것보다 낫잖아.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망다니면서 듣는 것도 재밌어. 네, 나중에라도 나를 볼 수 있으니까.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이런 환경이 망가지고 갑자기 온대지방이 아열대지방으로 바뀌고 저 시베리아 불판이 온대지방으로 바뀌는 이런 계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구인들은
걱정을 안 해. 딜이 닥쳐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거 막아주러 와 있는 사람. 전 세계를 통일하고 모든 생산을 기획하고 기획 생산, 기획 소비야. 노다지 연료를 낭비해서 노다지 그냥 에너지를 낭비해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에너지는 축적되어 있고, 질량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 에너지는 보존의 법칙이. 우리가 낭비한 에너지는 결국 우리를 죽여. 우리는 에너지를 적게 쓸수록, 이 컵 하나를 원자 회로를 가지고 이걸 분해해버리면 지구인 다 죽일 수 있는 폭탄이 나와. 그게 핵폭탄이야. 우라늄 조그만 거 그거 하나 화약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던지면 일본이 날아갈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분발해. 이 나무 이거 원자 분해해가지고 이거 폭탄 만들어 놓으면 지구가 날아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든 원자탄을 못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없어. 이것들이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저것이 원자 가루로 분해되면서 저것이 분열이 일어난다면, 저것이 융합한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인간의 몸 저거 하나를 가지고 핵폭탄을 만든다면 저게 분열되기 시작하면 다 죽어버려요 지구인들은.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뭐예요? 전부 핵폭탄들이에요. 이게. 이것이 원자 분해가 안 일어나서 그렇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에너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바닷물이 만약에 수소가, 솔직히 말해서 산소가 수소 두 개를 끄집어 붙들고 있으니까 저게 폭발을 안 하지. 저 바다에서 산소만 싹 빼버리면 수소 폭탄이야. 그래 안 그래? 저것이 화약 라이터불 하나만 탁 터지면 지구 전체는 순식간에 가루가 돼버려요.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수소 두 개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니까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안정이 돼버려요. 산소를 빼버리면 수소는 안정이 되나 안 되나? 불안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냥불만 그거 되면 지구 전체 바다가 순식간에 폭발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무시무시한 에너지들, 원자 에너지들을 물질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만 이 질량은 곧 에너지야. 에너지는 곧 질량이야. 질량으로 변해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것이 질량으로 변해 있는 거지, 이걸 에너지화 시키면 원자 폭탄 저리 가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량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질량이 아니야. 전부가 에너지야. 에너지가 형체를 갖추고 있을 뿐이야.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 수 없는 곳이야. 비포 코로나 이전, BC, 비포 코로나 시대에는 향락과 엔조이 문화가 판을 쳤어. 그죠?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금욕 시대야. 금욕에서 환경도 살리고 인간들도 더 이상 에너지 낭비를 해서 이 지구를 온난화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 누가 알려줬냐? 바이러스 코로나가 알려준 거예요. 코로나가 지난날의 예수나 석가보다 더 위대한 걸 여러분을 깨닫게 해준 거야. 코로나가 인류를 각성시킨 거야. 성경이나 불경한 것보다도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준 교훈이 막중한 교훈이야.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나를 선하다 하는 자는 내 적이고 도악자는 시오사라. 나를 악하다고 하는 놈, 그 코로나는 우리의 대스승으로 인류에게 왔다 이 말이야. 무슨지 이해갑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보고도 지구 환경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석탄을 떼서 발전해 가지고 샤워하고 에어컨 틀고 이 난리를 지면은 머지않아 지구는 종말로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저 더운 방에 저 에어컨 있나 들어가 봐. 없어. 선풍기 있나 들어가 봐. 없어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그러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에너지 전략,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에너지 전략을 많이 해서 지구를 우리는 살려서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돼. 아시겠죠? 매일같이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플라스틱을 마시고 앉아있고, 숨 쉴 때마다 미세먼지 석탄가루를 둘러 마시고 있고, 이게 뭐하는 인생입니까? OECD 36개 국가 중에 우리가 35등이야. 공기질이 35등. 꼴찌야. 꼴찌. 왜 대한민국 공기가 OECD 그 국가 중에 꼴찌냐 이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도 되지만 하늘 위에 온 걸 기적이라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이걸 뭐 그만하고 질문을 받겠어요. 내가 떠들기 시작하면 대통령 유시하는 것 같았고. 네. 신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인께서는 인간과 똑같이 인간 세상 오시고 사시고 실수도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하시고, 그러지만 우리하고 다른 점은 시비통을 하시고 레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를 변화 많이 시키십니다. 음해하고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부터 질문 시간입니다. 영상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겁내지 말아요. 아주 그냥 순한 사람이야. 나는 영상 질문만큼 뭐 총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Annyeonghaseyo, Mr. Ho Kyun Young. Namaste from India. I am Dr. Chirag from India. I work as a professor in a medical college. My friend Kim Hyo Kyun, who works for you, told me that you are fight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for the third consecutive time. Congratulations to you for the same. I'm really happy to know that. I have a question for you, sir. What is that one message, one strong message that you would like to give to the young population, the youth of South Korea at present? Thank you very much. 네, 젊은이들에게 그 강력한 메시지 하나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이 그 상당히 잘생겼네. 그죠? 잘생겼어. 인도네시아 분들이 저렇게 여러 종이 있으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저분이 그 질문하는 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건가?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지 못했고 또 빨리빨리 결혼시켜 주지 못한 책임이 있어. 또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이 이데올로기를 심어준 것도 큰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 제로. 나는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뽑아버리고 싶어. 그들이 머리를 몽땅 비우고
모든 이데올로기를 다 버리고 허경영 유튜브를 보라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거야. 지금까지의 모든 사상, 이념 따위는 버려버리고 허경영 유튜브를 시청하라. 1년 정도만. 그거 내가 바라는 거예요. 다 녹선거 그 이상한 교육들, 뭐 이상한 교육들 받아가지고 안하무인이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형제 이웃도 없고 이런 집안에서 핸드폰에 유튜브에만 갇혀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를 다 내려놓고 허경영 유튜브를 1년만 시청하면 그 사람은 비전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다 생겨요. 우리의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걸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한글로 본단 말이에요. 한글로. 교육을 잘못 받은 거야. 이것도 한글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잘못 받은. 얼굴은 말이야. 얼굴 맞아 안 맞아? 한문이야 얼굴. 거루터기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맞죠? 얼은 뭐야? 얼은 나이테야. 우리 뇌는 DNA의 나이테야. 우리 머리에 가마가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 이 얼이 들어있다. 정신이야. 정신이 들어있는 굴. 맞아 맞아. 얼굴 맞아. 이게 굴굴자야. 그러면 얼이 들어있는 굴을 지금 대학생이나 우리는 한문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이 중국의 대학교 가서 얼굴을 써라고 그러면 한글로 써. 면상이라고 써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을 그 사람들한테 얼굴 이렇게 써 좀 알아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게 얼굴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화가 소통이 되나? 우리 한국의 교육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자유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통하지 않게끔 애들 교육을 시켜놔버렸어. 그 애들이 전부 한문을 쓰는데 한문 교육을 딱 스톱시켰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 정교조 교육만 시켰어. 그게 뭐 어떻게 됐을까? 내가 대통령 되면 그들의 머릿속은 다시 교체시켜. 교체. 알겠죠? 얼굴이야. 여름은 말이야. 여름이라고 분명히 이 자체가 여름이야. 열이 나는 것이 음으로서 잡아난 거야. 음으로. 그래 안 그래? 얼음도 이 자체가 얼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의 음이야. 그러니까 이 얼이라는 게 음의 얼굴이야. 얼마나 작았어. 얼의 그 면상이니까 얼마나 차. 그러니까 얼음 되게 차지. 이거의 그루터기니까. 음의 그루터기. 음은 찬 성분이야. 여러분들이 여기 흰 색깔이 있다. 여기 검정색이 있다. 그러면 이건 왜 희게 보이나? 예? 이 흰 색깔은 왜 희게 보이나? 이건 왜 희게 보이지? 아는 사람? 아니야. 이 흰 빛은 모든 빛을
안 받아들여. 오는 빛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백궁이 왜 흰 백궁이라고 하냐면은 모든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빨주노초 파란보를 안 받아들여. 그러면 희게 보이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까만 거는, 이거는 왜 까매 보일까? 이거 까만 거 모든 물감을 흡수해버려. 반사를 안 해요. 모든 색깔이 있는 공간에 있는 색을 다 빨아당겨. 그러니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이트홀이 되는 거예요. 화이트홀은 뛰쳐나가는 거고 블랙홀은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검은색은 블랙홀이 색깔이야. 그 여러분들이 죽어서 눈을 탁 감으면 갑자기 눈앞에 블랙홀이 보여. 그 블랙홀은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어. 탁 가면 없어져 버려. 백궁에 또 여러분이 심판장에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검은색은 모든 빛을 땡겨버려. 그 여러분이 인생 전반부 50까지는 블랙홀이야. 뭐든지 지식도 끌어와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막 여자도 끌어와야 되고 막 끌어모으다가 50이 넘었으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화이트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이걸 다시 다 되돌려주고 맨몸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후반부에까지도 이 검은색이 되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가슴이 시큼해가지고 뭐든지 잡아당겨. 뭐든지 자기 앞으로만 가지고 오려고 그래. 근데 후반부가 되면 화이트 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돌려줘야 되겠다. 누가 나한테 주면 다 다시 돌려줘 버려. 이게 반사야. 화이트색. 그 천사를 흰 색깔로 표현하는 이유는 화이트 홀이에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희게 보이고, 이거는 색깔을 다 포용해 버리니까 검게 보이는 거지. 원래 희고 검은색은 존재하지가 않아. 우리 눈이 착시를 하고 있는 거야. 착시를. 빨간색은 빨간색 하나만 반사를 내보내. 다른 건 다 빨아당겨. 그러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야. 파란색은 파란 것만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 색은 다 잡아당겨. 먹어버려. 그러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야. 그 파란 옷에서는 파란색만 나와요. 나머지 색깔은 다 먹어버려. 무슨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빛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칼라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외부에서 오는 색에 의해서 이 색이 나타나는 거지. 자기 자체의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양복 이 색도 마찬가지야. 이게 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색이 그런 고유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곤색으로 보이는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럼 여러분의 눈은 전부 착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착시. 무슨 말인지 알죠? 가상을 보고 진짜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흰색은 흰색이 흰색을 정하나?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빛을 반사하니까 색이 정해져 버려요. 이거 검정색이 별도로 있나? 아니에요. 모든 빛을 빨아당기다 보니까 검정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색이 존재하나? 존재하지가 않아. 빛의 색깔은 존재해. 그 빛의 색깔을 흡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색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고유한 색깔이 있는 줄 알아. 알겠어요? 그와 같이 사랑도 봐. 사랑도 넉사자에. 사랑도 넉사자에. 깃발랑자야. 사랑. 그러면 사람도 넉사자에 볼람자. 그러면 네 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사랑과 사람은 한글이 맞아 안 맞아? 이것도 한문이 없대요.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들 교육이 문제예요. 그 미국에 아까 그 인도네시아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젊은이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 이게 내 유튜브에 다 나와. 내 유튜브를 보라 이 말이야. 다 때리치우고 무슨 교육을 그따구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앞으로 젊은이들 가지고 있는 그런 통역 기술이나 이런 거는 칩으로 다 해결이 돼. 머리 하나만 넣어버리면 전 세계 말을 다 해. 핸드폰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대로 돼. 앵무새처럼 상대방 말이 탁 들어오면 말이 탁 나와 입에서. 이런 기계가 칩이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학이나 뭐 이런 공부가 아니야고는 상식에 불과하지. 그래서 사랑, 네 가지 기쁨, 뭐죠? 사람은 네 가지 기쁨이다. 첫째 뭐요? 아니, 얼굴이지? 얼굴로 남한테 기쁨 주지? 두 번째? 이게 얼굴로 기쁨을 줘.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말로, 온. 세 번째? 물질로 기쁨 줘. 요거는 네 번째? 행동이지? 행동으로. 이렇게 기쁨을 준단 말이야. 네 가지. 그러면 여기는 사랑인데 사람은 사람은 뭐지? 첫째, 신에 대한 믿음. 그지? 부모에 대한 효. 부부에 대한 애, 사랑. 자식에 대한 교육. 맞죠? 이렇게 해서 신효, 애교. 이 신효, 애교를 네 가지를 갖추면 사람이고, 여기에서 요 두 개, 마누라하고 자식이 없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 인간. 그래서 이 인간아 제발 사람 되라. 이거는 장가가라 소리야. 장가. 옛날에 네 사람 좀 되라. 장가 좀 가달라. 이 소리란 말이야.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럼 허경영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 신인은 사람 아니라도 괜찮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한글이야, 한글. 한문이야. 맞죠? 사랑도 네 가지의 기쁨. 얼굴로 기쁨 주고, 말로 기쁨 주고, 물질로 기쁨 주고, 행동으로 기쁨 주고. 얼굴과 말로만 기쁨 줘도 기뻐.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선물을 하나 주면 더 기뻐해. 선물을 주면 도장이 찍히는 거야. 남자하고 여자 처음에 만나서 말을 잘하고 푸시킨의 삶을 뭐 읽어주고 이래서 하면 그거 매력이 있지. 근데 나중에 반지를 하나 딱 해주면 도장이 찍히는 거야. 맞아. 그 물질이 가야 도장이 찍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 설거지도 도와주고, 마누라를 사랑한다 말을 1000번 하는 것보다 설거지를 옆에 가서 해주고, 여자가 뭐 하는 거 도와주면 사랑이야. 이 네 가지를 애들이 배웠나? 애들한테 사랑하면은 막연히 그냥 이것만 가르쳐 가지고 사랑은 뭐 그냥 남녀지간에 만나면 사랑인 줄 알아. 이거 가르쳐 주면은 젊은 애들이 달라져요.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아니 이걸 젊은 애들이 보면은 어머, 사랑은 얼굴로, 말로, 물질로, 행동으로. 이 네 가지의 기쁨,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기뻐할랑 넉사자. 이게 사랑이야. 그럼 이건 사람도 이렇게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내가 서울에 오니까 사랑을 알거나 사람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얼음을 아는 사람 하나도 못 봤고, 열음이 이게 열을 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 음에 열을 시키려고 음을 해내. 여름. 우리 조상들은 더울 때는 찬이름을 써. 찬이름에는 더운 걸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완되어 있는 비보풍수야. 비보풍수 알죠? 풍수를 좀 보태주느라고. 비보풍수.
풍수를 보충시켜주는 풍수가 있어. 비보. 그와 똑같단 말이야. 비보 풍수. 그러니까 열엄, 여름, 얼음 이런 거는 비보 풍수에 속해. 한문에서는 그렇겠죠? 이 비보 보충해 준다. 비보 풍수의 반대가 뭐죠? 진화 풍수. 아니, 이건 뭔가 좀 너무 지나친 거는 말이야. 이게 너무 지나친 거는 말이야. 진압해버려. 진압 눌러버려. 응? 그러니까 용 대가리 자리가 있으면 용 대가리에 너무 용이 험악하게 생겼으면 그 밑에다가 호랑이를 하나 살짝 그려 넣어놔. 바위에다가 호랑이 같이 생긴 바위를 용 대가리 밑에다 딱 갖다 놔. 그러면 용호 쌍방이잖아. 그 용이 기운이 좀 빠져요. 빼주는 거야. 용이 너무 심하면은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에? 반대편에다가 호랑이 바위를 하나 딱 갖다 놔. 그러면 용이 조용해. 그거는 진압한다. 진압풍수야. 그런데 용이 좀 약해. 그러면 용 대가리에다가 용 대가리 있는 데다 다른 걸 용을 띄우는. 오케이. 시간이 없어. 내가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를 그 미국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이 잘못돼 있지? 이 한문에서부터 교육이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 알아들어. 네. 시인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시인께 감사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머. 질문인데요. 원두막에서 동궁 쪽 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두막에서 동궁 쪽으로 갔을 때 그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궁 내 원두막 지붕들은 비 오는 날 촬영하면 모두 저런 모습입니다. 영롱한 물방울 떨구는 그 모습이 신비롭고 여성적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주는 모성이 연상되거나 혹은 가슴에서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 같기도 합니다. 하늘궁 풍수가 여자의 자궁이라 그래서인지 기와에서 떨어지는 빗물조차도 모성을 드러냅니다. 태고 쪽부터 주변 산세도 바위 하나 없어 둥글둥글 신비롭게 골이 깊고 인위적인 연두빛 잔디 동산의 곡선미도 매우 유려합니다. 신인님께서는 하늘궁 저변에 소리를 줄이고 해. 안 들려. 네. 신인님께서는 하늘궁 저변에 원초적인 여성스러움을 의도적으로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질문인가? 네. 하늘궁 사진 처마 밑 사진을 찍으면 모두가 저렇게 애기에게 젖을 주는 젖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런. 하늘궁에 네. 기와 밑에 겨울에 눈이 오잖아. 그러면 이게 젖처럼 요게 젖꼭지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 검은 거보다 화이트를 더 많이 봐요. 이거는 빛을 반사하고 있고 요걸 잡아 당기고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생긴 얼음인 줄 알아. 이거는 못 봤어. 이건 젖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알았지. 이게 뭐 젖꼭지 같다는 거는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 맞잖아? 내 말이 일리가 있죠? 그거 나는 이게 하얀 눈이 뭐 이렇게 녹아가는 건 줄 알았지. 요게 기와장에서 내려오는 거야. 젖꼭지 같이 생겼죠? 젖을 말하는 거야. 그래 하늘궁 잔디밭을 보면 여성적이지. 그죠? 그게 왜 이 지구에서는 여성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치워봐. 요걸 제끼고 딴 거.
하도는 말이야. 남자 이거 왜 이렇게 네. 왜 이게 생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가 잘못됐어요. 자, 다시요. 잠깐만요. 다 지워졌네요. 어머.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하면 돼? 하도는 남자, 지난 세기는 남자의 시대예요. 남성적인 시대. 앞으로는 시대가 뭐죠? 여자의 시대. 여자의 시대는 뭐라고 그래? 낙서란 말이에요. 그죠? 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10이 없어. 완성이 없죠? 이 낙서의 완성은 뭐가 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남자는 정자가 5개 정도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5개가 92일 안에 만들어지지? 92일 안에 만들어져. 여자는 난자가 태아 있을 때, 엄마 뱃속 있을 때 4개월 됐을 때부터 난자가 700만 개가 만들어져. 태아 시절에 난자가 700만 개가 몸속에서 남모가 생산돼요. 그러니까 태아가 4개월 됐을 때부터 난자가 생성되는 거야. 700만 개.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이게 실제 이런 이유가 있어. 그러면 700만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자가 왜 이래? 애가 태어날 때 400만 개로 줄어. 400만 개로 준단 말이야. 그리고 시집갈 때 20세가 되면은 난자가 400개로 줄어버려. 이거는 400만 개. 굉장히 많이 줄죠? 시집갈 때쯤 20살이 되면은 20세쯤 되면은 400개로 줄어버려요. 400개. 엄청나게 줄죠? 그러니까 뱃속에 4개월 때부터 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뚫고 400개가 남는 거야. 남자는 5개에서 1개가 남는 거야. 맞아요? 49,999개는 다 쓰레기로 들어가. 그 중에 한 명만 아기로 태어나는데 물론 2개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700만 개가 근데 남자 정자는 나이 들어야 나오는데 그래 이거는 여자가 아기 뱃을 임신돼 가지고 임신 태아 4개월째 700만 개 난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여자가 얼마만큼 정밀해 가지고 그 애를 낳기 위해서 준비를 일찍 하냐고. 그래서 완전한 세포. 그러니까 여자는 완전 세포야. 완전 세포. 남자는 불완전 세포. 요 다리가 없어. 그러면은 XY 이런 불완전 세포인데 이거 불완전 세포 만들어낸 이유가 X가 가서 붙으면 여자로 태어나잖아. 여기에 Y가 붙으면 남자로 태어나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Y를 해놔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남자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왜? 요놈이 없으니까 항상 여자만 보면 붙으려고. 불완전하니까 어머니와 같은 걸 느껴요. 남성들이. 여자는 완전 세포기 때문에. 여자는 돈도 벌 수도 있고 밥도 할 줄 알고 다 해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잘못하면 폐인이 돼버려. 밥 안 해 먹어. 그냥 소주나 먹고 술이나 먹고 집 와서 잠이나 자고 뭐 안주나 좀 먹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밥을 제대로 안 해 먹다가 망가져버려요. 남성은 그런 완전 세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서 시대 때 인류를
개조하러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완성수 10은 어디서 와? 신인이 오는 거야. 신인이. 알겠죠? 그래서 낙서 시대는 인간이 완성할 수 있나? 없어. 하도 시대는 여자가 10으로 완성이 되는데 낙서에는 인간이 완성할 수가 없는 시대야. 왜? 지구가 괴멸해 가니까,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막 앞으로 여러분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배낭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집에 물이 돌아가지고 막 이게 물바다가 될 수도 있고, 뭐 바닷물이 뭐 무슨 궤변을 일으켜 가지고 막 폭풍, 홍수,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 어마어마한 일이, 기상재해가 인류 앞에 오고 있다고. 그거를 좀 막아주느라고 내가 왔어. 그래서 여기서 완성수는 신이야. 신. 여기서는 완성수는 신인이 와 있다 이 말이야. 이 신인이 완성을 해. 여기는 여자가 완성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자궁열에 내가 와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복잡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엄청 길어. 그 내가 뭐 이것도 생긴, 내가 뭐 이거 쓰지도 않다고 쓰니까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요. 모르다가 이번에 기상 이변을 한번 목격했지. 무섭다는 거 봤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물폭탄이 자그마치 석 달 열흘을 계속될 수도 있어요. 웬만한 산은 다 떠내려가고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기상재해를 여러분은 아직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바다에 복수를 하면은 바다도 우리한테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이 바다에다 계속 모욕물을, 뜨거운 물을 흘려내리면 언젠가 바닷물이 복수를 해 우리한테. 저 하늘도 계속 연기를 올리고 막 맨날 공장에 굴뚝을 올리면 저 하늘이 나중에 불벼락을 내려. 아시겠죠?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서 시대에 내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낙서 시대는 이런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의 주동자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낙서에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이 낙서 시대는 구미, 아시죠? 구미, 거북이 꼬리. 거북이 꼬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예, 그래서 낙서 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거북이의 꼬리부터. 구미, 예? 구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밑자가 아니야. 터럭못 이렇게. 예? 구미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방금 내가 쓴 글자 이거는 뭐냐면, 방금 내가 쓴 이 글자, 방금 내가 밑자를 쓴다고 이렇게 썼죠? 요거 있죠? 그건 니자야, 니자. 니자. 니. 미자는, 그죠? 구미할 때 미자. 이거는 꼬리 미자. 이거는 석가모니 할 때 니자. 이 니자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 심 대다라니 기영할 때 요 니자야. 아시겠죠?
저 니자를 내가 자주 써다 요요요요 미자 거기 미자를 니자로 쓰는 버릇이 생긴 거야. 알겠죠? 여자는 이자는 다르다, 그죠? 이거는 니자고 이거는 미자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돼. 이걸 줄여서 무슨 경이야? 어? 여기가 천수경이란 말이야. 앞에 뭐가 생겨냐면 천수. 천 아닌데 여기서 나무는 빠지고 천수천에 붙을 때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래서 전부 글자가 20석자야.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서이 열너희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맞죠? 그러니까 경전 이름이 요 20석자를 무슨 경이라고 그러냐? 천수경. 석자야 석자. 여기에 천수를 따고 경자를 딴 거야. 그죠? 그 다음 가운데 글자는 싹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천수경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들은 굉장히 길어. 경전 이름들이 사실은 되게 길어요. 저걸 줄이면 앞에 두자 천수, 저 밑에 경, 천수경. 알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궁이 여자 닮았다는 거 이해가죠? 그런데 여성적인데 자궁인데 저 위에 산들 보면 남성적인 모습도 있지? 아주 남성적인 산들이 쭉 비집이 솟아있잖아. 그래서 하늘이 저 그림을 거꾸로 보면 남성적으로 보여. 여기를 아까 말한 대로 흰 걸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산이고 까만 걸로 보면은 젖꼭지야. 그래서 안 그래서 아까 이 하늘궁을 그렇게 봐야 돼. 하늘 색깔로 봐버리면은 여기 또 달라. 근데 땅 위주로 보면 자궁이야. 하늘 위주로 보면 무시무시한 곳이야. 하늘의 에너지가 밑으로 팍 내리꽂는 그런 형국이 여기에 도장을 탁 찍어놓은 자리야. 되게 좋은 자리죠? 이거는 세계에서 신인이 오기 위해서 예비된 장소. 알았죠? 그래서 여기를 성산성지 우명지. 그래서 여기서는 소목소리가 나와. 내가 추풍령 부를 때 보면 항소 소목소리 나오죠? 에? 추풍령 부를 때 소목소리 나오지? 에. 그 추풍령 노래에 그 목소리가 나는 곳이야 여기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은 이게 전 세계로 소목소리가 나가는 거야. 알겠죠? 지금 저 창문 밖에서 칸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 사람들이 하늘궁 땅을 밟았다는 건 오늘 성공한 사람이야. 알았죠? 네, 다음은요. 천안에서 오신 유승중님의 간증입니다. 비대면이라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서 받았습니다. 어머, 소리가 안 나네. 소리 여기서 본 거예요? 네네네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총재님. 유튜브로 총재님 그 강연을 보다가요, 그 작년에 한번 하늘궁에 찾아가서 뵈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늘궁에 에너지를 받는 시간에 처음에 총재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주변이 새카매지더니 총재님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도 뭐 어떻게 눈을 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총재님 그 얼굴 양 옆에서 하얀 빛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서 안으로 점점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눈과 코만 보이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이제 와 정말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장면은 이제 제 머릿속에 사진이 찍혀가지고 시간이 거의 뭐 1년이 넘었는데도 잘 지워지질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냥 커뮤니티에만 글을 올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조금 총재님께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서 화면이 잘 안 보여. 예, 신인님께서 앞에서 큰 이렇게 빛을 봤고요. 예, 그리고 꿈에 봤다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 실제로요. 여기 여기 왔을 오셨는데, 예,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 렌즈 받을 때? 안녕하세요, 총재님. 그 강연을 보다가요. 그 작년에 한번 하늘궁에 찾아가서 뵈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늘궁에 에너지를 받는 시간에 처음에 총재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주변이 새카매지더니 총재님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도 뭐 어떻게 눈을 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총재님 그 얼굴 양 옆에서 하얀 빛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서 안으로 점점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눈과 코만 보이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이제 와 정말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장면은 이제 제 머릿속에 사진이 찍혀가지고 시간이 거의 뭐 1년이 넘었는데도 잘 지워지질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알았어. 잘 들었죠? 네, 잘생겼다 그러지? 그것만 잘 들으면 돼. 나머지는 생각만 안 놔도 돼. 네. 그래. 예, 그분 그거- 작년인데 잊혀지질 않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전에 미스 트롯 송가인을 소개하며 띄워주셔서 그런지 그 다음 시즌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대박 나서 요즘 모든 방송사에서 트로트 관련 프로가 쏟아지고 있고 기존 프로도 트로트 가수가 나와야 시청률 나와서 트로트 가수가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요새 트로트가 뜨고 있는 이 현상을 허경영 씨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로트를 내가 보고 이렇게 그때 그 송가인을 내가 이렇게 띄웠잖아. 제가 크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좀 벌은 모양이야. 그죠? 그 사람이 좀 떴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재명을 보고 저 사람이 봉황상이라 뜰 거야. 기성정치인들하고 다르다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 내 칭찬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실제 도지사까지 올라갔는데 안 좋은 사람은 텔레비에 얼굴을 빨리 텔레비를 끄라고 그래. 내가 꺼버려. 이번에 돌아간 사람도 내가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상한 걸 많이 보게 돼. 그건 예비돼 있어. 미리 예비돼 있는데 여러분한테 필름을 보여줄 수는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어떤 이 낙서 시대가 오면은 내가 서서히 이상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걸 자세히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세계를 향해서 나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 막 번역을 해. 그거 자꾸 띄워. 영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전 세계에서 소통이 돼.
음악으로도 소통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외국어를 잘하는 여성들이 많이 와. 남자는 뭐 별로 반갑지 않지만. 그래, 그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면은 좋아, 안 좋아? 여기 미국 사람이 오면 여성이 가서 통역해야지 남자가 뭐라서 하면 그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통역 말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건,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 언젠가 여기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당장 통역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 미래를 은근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하늘공원 와서 밟고 가는 것만으로도 어디 숨어 있던 피해 있던 아직까지 봉헌당을 큰 걸 못 지었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오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오고 왔다 간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기 친정집을 왔다 간다고 보면 돼. 친정집을. 그래 안 그래? 친정에 갔더니 부모님은 손님이 있어서 못 만날 수도 있어. 부모님은 손님들 만나가 대화 중이야. 그러면 뭐 딸내미가 집에 왔다가 엄마 아버지 안 보고 갈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하늘에 와서 그냥 자기 친정 아버지 목소리만 듣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목소리 들으면 됐지. 맞아. 그럼 그냥 모든 에너지 다 들어가. 알겠죠? 또 내가 방송으로 나중에 에너지 넣어주잖아.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 정도 되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교회가 예배를 못 보게 해버렸어. 주로 교회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코로나가 왜 왔는지, 나중에 내가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알게 돼. 코로나가 왜 위대한 스승인지 우리에게 이제 환경을 일깨워주고, 이제 AC, 애프터 코로나, 이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야.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향락 시대가 아니야, 그지? 무슨 시대야? 금욕 시대예요, 금욕. 이 금욕 시대가 되면은 금욕 시대가 되면은 향락과 금욕은 달라 안 달라? 응? 완전히 이 향락이라는 거는 향락주의, 이게 금욕주의거든. 한글로 하면, 한글도 참 오래간만에 써보네. 금욕주의, 향락주의. 금욕주의를 뭐라고 해? 엑스타시, 향락주의. 응? 그러니까 향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이게 허기야. 응? AH 또는 AC,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이 H도 허경영도 신인도 여러분을 가리키지만 코로나도 스승이라 이 말이야. AC.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을 두려워해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코로나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또 번식하고 그래. 코로나가 우리 산업에 어마어마한 여파를 주고 산업을 내리막길로. 이거는 이 향락주의는, 이 향락주의 자체는 이 금욕주의, 엑스타시. 이 실제 발음은 엑스타시가, 스펠은 이. 그러니까 이 향락주의가, 이거는 BC야.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은 우리가 뭘 추구해서 향락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하도란 말이야. 맞죠? 이거는 이제 뭐야? 낙서야. 낙서 시대가 왔다 이 말이야. 그래, 하도는 향락주의, 낙서는 금욕주의. 금욕을 함으로써 환경이 쾌적해져. 적게 먹겠다 이게. 뭐 뚱뚱하게 안 살아도 돼. 생명만 유지되면 되고.
뭐든지 적게 쓰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마음은 풍족해지는 사회. 이게 금욕주의. 이것은 반드시 물질 문명을 겪어봐야 이런 시대가 와. 그러니까 초반부 50대까지는 물질에 애착 가지고 막 뛰어다녀 봐야 50대를 넘어서면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집을 이제 50대까지 돈을 빼빠지 벌어서 집을 하나 탁 지어놨는데 가서 이 아파트 수명을 물어보니까 500년 정도 간대. 그러면 나는 거기 얼마나 있다 죽을까? 1, 20년 있다가 병원 신세 지다가 죽게 되는 거야. 그 집 놔두고. 그 집 누가 가져가? 딴 사람이 가져가. 자식 없는 사람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수명은 1000년인데 자기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시간은 1, 20년이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50년간 거지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냐고. 말하자면 그래 안 그래? 좋은 일 해가면서 내가 뭐 그 지랄을 하니까 말을 그 재밌게 하느라 그런 거야.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래 대단한 게 아니야. 무슨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물질 만능의 인간들이 오염되고 나서 코로나가 온 이후에 인간들이 바뀌어요. 야, 이제는 춤추는데 이런 데 가면은 질병 걸리는구나. 침 튀기는구나. 남하고 밥 먹는 것도 이제 싫어하게 돼. 야, 니는 저만큼 앉아. 나는 이게 버릇이 돼가. 나중에는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같이 밥 먹으면 야, 여기는 침이 튀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주 앉아서 막 침 튀겨가면서 이거 미개인들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벌써 쫙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막중하고 엄청난 지구에 영향을 줘가지고 모든 문화를 싸그리 바꿔버리고 그냥 대면 문화를 비대면 문화로 싹 바꿔버리고 전부 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집에서 지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지가 플랫폼에 집어넣어서 콘텐츠와 플랫폼에서만 대화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 안 그래? 이런 시대로 비대면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가고 있고 이젠 남한테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끼니까 뭐 옷 매무새나 화장이나 여기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야. 비대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삶이 여러 사람 앞에 가서 자랑하던 시대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파티복이나 입고 뭐 춤추던 시대 가버려. 토로토, 송가인 그때가 좋은 때야. 갈수록 점점 비대면이 되니까 가수가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이 많은 피해자야. 그럼 연예인은 방송사를 찾아야 돼. 그럼 방송에 가서 노래 불러야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온 집에 있는 데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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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할 시대는 이제 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향락과 사치와 돈벌이는 얼마나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인간이 코로나에 의해서 깨달으면서 요거보다 조금 더한 질병이 한번 지구에 강타하는 날 지구가 모든 사람이 붕괴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전 나라들이 배급 문화로 들어가. 농업국으로 다 바뀌어버려. 뭐 상업이고 뭐고 공업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농사 지면서 원시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낙원이 전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이 그런 중요한 시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송가인 토로토 그거는 내가 바라볼 때는 그 토로토도 참 좋은 때여서 그때가 코로나가 온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죠? 지금 그 가수들이 출연할 곳이 없어. 방송 출연료 가지고는 옷값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가수들의 진로마저도 오리무중이야. 어려움이 많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에 접근해야 돼? 백궁.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이런 질병이 없는 곳. 이 예토는 미련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좋은 것 같지만 이 자체가
더러울 예자야. 이 예토 오물이 덕실 그는 땅. 예토, 정토. 정토라는 건 이 깨끗한 땅이야. 이 정토가 백궁이란 말이야. 정토로 가야지. 이 더러운 땅에서는, 더러운 땅은 이 지구다 말이야. 여기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란 말이야. 왜? 이 성공 50까지 치열하게 성공해서 후반부 50을 딱 바라보니까 60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해. 여성들은 폐경기가 오면서 계속 급속도로 늙어가기 시작하는데 하체 근육이 빠지면서 몸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 그러면 그 무너져가는 몸을 붙들고 몸부림친다고 다시 돌아오나? 안 돌아오지.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무상스럽단 말이야. 뭐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려. 요 절정이 50대야. 여기서부터 내리막길.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통, 병에 대한 고통, 신경이 막 암세포가 몸을 쑤시고 이 고통이, 고통과 죽어가는 고통과 병든 고통, 막 온갖 고통이나 고통은 다 찾아오는 거야. 거기다 외로움에 대한 고통, 뭐 고통이나 고통은 안 찾아오는 게 없어. 그게 후반부를 장식한단 말이야. 50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지금 인상 후반부에는 하늘궁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하늘궁 왔는데 뭐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뜨내기로 하늘궁에 보헤미안이 돼서 돌아다니도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다음에 저 본관 빨리 지면은 다 여유 있게 다 2m씩 떨어져서 앉아도 다 들어가. 맞죠? 지금은 이게 2m씩 앉으니까 많이 못 앉죠. 그러나 본관을 질 때는 떨어져 앉으면 많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올 거야. 기대하세요. 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섭리로 답변을 해주신 신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체 에너지 한 다음에 가수 이민경님의 노래 듣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목소리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몇 번을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내 목소리로 직접 대면해 가지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 백궁에 나중에 가보면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잘했구나, 내가 하늘궁을 그렇게 자식들이 붙들고 욕을 먹고 남편한테 얻어 터져가면서 백궁 간 거, 하늘궁 간 거 잘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고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고 지켜주고 모든 것을 지켜주는 천사, 천군 천사를 지켜주는 성령, 모든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자녀들 문제로 고생하는 모든 가정에, 자녀들 문제의 모든 직업, 취업, 진급, 군대 문제, 학교 문제, 결혼 문제, 모든 자녀들의 문제가 다 잘 술술 풀리고 해결되라! 우리가 벌려놓은 물질 문명, 모든 물질에 대해서 과도기적 현상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은 이 물질 문제가 이 상태에서라도 말끔히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라! 부부 갈등 문제 완전히 해결되라!
이웃 간의 분쟁, 모든 재판의 송사에 연루된 분들은 원만하게 해결되고 잘 해결되라! 네, 오늘도 신이님의 분신인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신이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